네, 안녕하세요. NCAI에서 바르코 사업팀을 맡고 있는 나규봉입니다. 일단 NC라는 기업은 아실 텐데 NCAI는 뭐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전부터 NC 리서치라는 조직으로 NC 산하에서 게임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해 왔고 작년 2월에 이제 NCAI라는 법인으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르코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가 게임을 포함해서 미디어 컨텐츠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품화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바르코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839년으로 시계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갑자기 이렇게 옛날로 가냐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사실 폴 들로라슈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되게 사람을 멋지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잘 그리는 그런 화가셨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이제 회화는 끝났어. 왜 그랬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카메라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디게르오 타입이라는 기계가 발생했고요. 새로운 기술인 거죠. 이 기술이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얘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탄식을 내뱉었다고 하고 어쩌면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땠냐? 회화가 정말 끝이 났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 뭔가 그리는 것을 넘어서 내 감정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인상주의, 추상화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화 같은 게 이루어졌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AI 시대라고 하는 것도 AI가 대단한 기술인 건 맞지만 결국에는 얘도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창작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게임은 다른 영역에서보다 조금 AI의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그냥 AI가 게임 창작에 도움이 되냐 근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사실 AI에 대해서 보수적인 게임 산업계라고 하지만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많이 씁니다. 뭐 제가 뭐 이제 뭔가 근거 없는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유니티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만든 확인한 데이터들에 따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를 쓰고 있고요. 일단은 그 뭔가 내용을, 스토리를 만드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사실은 게임 업계가 AI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부분은 에셋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 에셋을 만드는 측면에서도 35%나 쓰고 있다는 걸 보면, 숫자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I 안 씁니다 5%밖에 안 되는 걸 보면 AI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사실 게임이 자체적으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팀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발매가 되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이 23년 여름에만 해도 AI를 쓴 게임은 안 된다. 하지 마라. 올리지 마. 라고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거를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좀 아쉬운 게임들, 그러니까 AI를 써서 좋은 점은 내가 좀 구태의연하게, 어쩌면 당연하게 했어야 되는 일을 좀 덜 하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라고 접근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AI를 막 빨리빨리 써야지, 대충 좀 써야지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뭐 게임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AI 슬롭이라고 해서 AI로 만든 별로인 것들이 너무 많아 라는 불만들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더 AI에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막 정말 이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전통을 가진 프랜차이즈 게임에서도 AI를 일부 적용했는데 그게 너무 잘 가꿔지지 않은 형태여서 되게 실망하는 경험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어떤 게임에 AI를 썼다고 그 게임이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고 어쩌면 손으로 만들었을 때랑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몇몇 가지 사례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거부감을 더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앞에 그 뭐 96%가 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물밑에서는 AI를 쓰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쓴다고 안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에서의 AI 사용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되게 잘 쓰고 있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되게 못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쓰는 사람들이 왜 이게 안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반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기조 연설 같은 부분에서도 다른 이제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를 쓴다고 하면은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을 직원들이 느끼니까 쓴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고 예를 들어 2D 게임이라고 하면은 도트를 열심히 찍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앞서 말씀드린 스팀의 정책 때문에 내가 AI를 어디에 썼다라는 걸 밝혀야 되고, 그래서 정말 작은 영역의 AI를 썼는데 그 게임에 AI를 썼다는 태그가 붙었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모든 정성들을 의심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게임의 가치가 훼손될까 봐 두려워서 정책을 어떻게 보면 좀 우회해서 어기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AI 쓰는 걸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뭐 앞에 얘기는 어쩌면 다 변명일 수도 있고 AI가 아직 내놓는 결과물이 충분하지 않아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 저희도 막 그런 실험들을 합니다. 어떤 주니어 모델러와 시니어 모델러가 같이 협동했을 때 걸리는 작업의 시간, 그리고 주니어 모델러가 없고 정말 저희 기술만 쓰고 시니어가 작업을 마무리한다 했을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퀄리티와 똑같이 맞추니까 맞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직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 아쉬운 퀄리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 재작년 7월과 작년 7월에 이제 어떤 게임 디벨로퍼에서 설문을 했을 때 퀄리티가 AI를 쓰면서 더 좋아질 거야? 아니면 그대로일 거야? 아니면 오히려 나빠질 거야? 라는 설문을 했는데 나빠질 거라는 응답이 더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AI가 초반에는 이제 시장에 덜 확산되면 그걸 좀 더 잘 쓸 수 있고 기술적으로 능숙한 사람들이 쓰니까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반면에 이게 대중화되면 될수록 잘 쓰기 어려운 어떤 환경, 뭐 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 거가 부족한 분들도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거는 인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가 다른 영역에서는 정말 딸깍하면 원하는 결과물을 잘 뽑아내니까 그 경험을 게임 개발에서도 이어서 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아쉬운 결과물을 보고 그냥 이건 안 되겠다 라고 쉽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AI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뭐 내 게임의 가치를 훼손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어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AI를 좀 보수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떤 기술이어도 그게 정말 잘 쓰이려면 많이 써보고 끝까지 가봐서 이거는 AI가 더 잘하고 기술이 더 잘하고 이건 내가 더 잘한다 라는 게 식별이 되어야 좀 더 자신감 있게 내가 이걸 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이미 앞에 내용이 혼란스럽죠. 뭐 AI 많이 쓴다고 했다가 별로라고 했다가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했다가, 근데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정말 게임 영역에서도 AI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소문이나 뭐 잠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 안에서 저는 굉장히 자세히 어떻게 보면 관찰자처럼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저는 AI 기술을 만드는 회사에 속해 있고 AI 기술을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세 분의 이야기는 제가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 충분히 객관적으로 믿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원화가 분이십니다. 이분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AI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시선으로 접근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AI 하면 지금 일반적인 시선은 내가 하던 일을 줄여줄 거야,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거야 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아티스트답게 내가 좀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좀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겠어 라고 접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실제 오른쪽에 멘트도 써 있지만 2주짜리 작업을 1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2주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사실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의 원화가시고 리니지 M은 쿼터 뷰, 그러니까 하늘에서 대각선으로 내려본 그 시선이 고정된 게임을 제작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3D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원화를 그릴 때도 어떤 각도로 이게 보이는지를 되게 상상을 많이 하시면서 그려야 되는데 20년이 넘게 일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거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제약사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3D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원화를 3D로 뽑아보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저희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셨던 그 구도와 그림을 3D로 먼저 뽑아놓고 그걸 다시 캡처해서 원화로 다시 가공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그림을 수작업으로 했어야 했고 또 특수성이 이 게임에서는 원화가 되게 완벽하게 실제 3D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려진 형태가 되어야 AD의 컨펌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뭔가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줄어들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는 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주도권을, 그러니까 어떤 내 경험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좋은 창작자라면 사실은 시도의 횟수를 늘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오히려 내 커리어를 더 상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기존에 아예 할 수 없었던 작업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대사가 캐릭터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에는 NPC, 그러니까 플레이어한테 어떤 응답을 해주는 기존에 이게 중립적으로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 타사의 게임이긴 한데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이 게임에서는 되게 조연급 캐릭터에 대해서도 얼굴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 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겠지만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도 좀 신경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소화할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은 공용 모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나오고 있는데 소리는 나오고 있거나 심지어 소리도 안 나오고 자막으로 이 캐릭터가 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얼굴 모션을 다 구현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만 주는 그 모션으로 고정값을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각각의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느낌의 얼굴 모션을 갖게 하고 나름의 그 새로운 동작을 각 고유의 모션을 갖게 하는 작업을 저희랑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기존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냥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공통 모션으로 그냥 움직이게 뒀던 그 캐릭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여도 잘 챙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기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기술이라는 게 효율성의 도구, 막 경제학적으로 유리한 도구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창작자를 이렇게 강화해주는 그런 도구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심지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내는 결과물이 비록 60점에서 80점밖에 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3D 모델러시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산업 분야도 다양하게 계셨지만 모델러로서 딱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의 범위, 그러니까 프로세스 필요한 것들을 수행하셨던 분들인데요.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23년에는 이분이 게임 업계가 아닌 이제 영상 업계에 계셨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썼대요. 그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AI를 썼고 일단은 뭐 어디까지 되나 좀 편하게 썼다고 하는데 사실 게임이 너무 게임 친화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고 각각 요구되는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바로 AI를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라는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조금 방어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꼭 게임이나 개발을 하는 분이 아니어도 좀 유의미하게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막 영어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는 대로 영어를 막 하면은 영어가 빨리 늘 수가 있는데 이제 막 예절 바른 이제 언어로 꼭 써야 돼라는 제약사항이 붙으면은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 그래서 AI도 자기가 처음에 영상 업계에서 쓸 때는 뭔가 제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늘었던 반면에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좀 그런 게 어려웠다라는 고민을 사실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얘기하신 건데 자동차인데
날개 달린 거를 만들어줘. 근데 좀 멋있는 거 만들어줘. 이런 게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를 넣었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비둘기 새의 어떤 그 형상을 반영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새도 익숙하고 자동차도 익숙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냥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와서 너무 당연하게 넘어갔는데 사실 이런 수단이 없었다면 날개에 달린 차에 날개를 뭘로 해야 될지란 고민을 한 번 더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레슨런으로 배운 게 AI가 뭔가 쉬운 화면을 제공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용 서비스로서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창의력, 상상력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와중에 또 이제 우리는 프로페셔널로서 다른 프로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AI가 잘 할 수 있게 된 영역,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 영역이 워낙 있다 보니 AI 시대에 흔히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도 평균 이상의 결과물을 AI가 주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 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경쟁 상대가 어떻게 보면 늘어난 거니까 스페셜리티도 갖춰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말이 너무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T자형 인재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같이 대화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이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진화를 하게 될 거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메라, 디게레오 타입이 나와서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무용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그걸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인상주의 화가가 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AI 기술을 각자의 방식으로 좀 기술이 진화하는 만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되게 딥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말씀으로 전해드렸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자면은 결국에는 AI가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을 대체하거나 사람이 하던 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걸 첫 번째 이야기에서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 얘기 빼먹었군요. 예전에는 시간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매출의 압박이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크기 전의 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출 압박이라는 걸 몰랐을 때니까 뭔가 효율을 따지지 않고 예술혼을 담아서 연출했던 장면들을 산업이 성숙하면서 효율성의 이슈 때문에 다루지 못했었고 그걸 다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되찾게 되는 어떤 그런 복원의 메시지도 있었던 게 두 번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에는 기술을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의 어떤 그 압도적인 느낌 때문에 그냥 그것에 따라가는 순류를 타는 분들도 있지만 세 번째 사례에 있는 분처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지 내가 잘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창의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결국 AI 시대에서 해야 되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각자 나름의 답변들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개인 이야기고 직원의 이야기고 그러면 게임사는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이제 요 얘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인력을 대체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는 거. 그리고 비용 효율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하지 못했던 거,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는 거. 그리고 직군의 의미가 좀 저는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일에 어떤 거부감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내용들은 이 세 분이 꽤 많이 고민을 하셨다는 게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도 느껴졌을 것 같아서 이제 어쨌거나 끝까지 써보는 사람들 AI를 똑같이 요즘 많이 주잖아요. 회사들에서 AI를 뭐 전 직원에게 뭐 얼마치를 준다 이런 기사도 있고 뭐 어떤 회사는 우리 직원의 직군에 맞는 에이전트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좋은데 사실 본질은 그냥 끝까지 써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끝까지 써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 서비스를 좀 자랑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이만큼 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무튼 다양한 AI 도구에 열린 마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써보고 공유하는 거 저희도 저희 서비스는 아닌데 AI 제약 없이 이렇게 써봤습니다 라고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걸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조건 100점짜리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같이 좀 디벨롭 해나가는 거. 어차피 AI가 100점짜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70점짜리를 어떻게 100점을 만드는지에 대한 공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끝까지 쓴다는 것의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많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이 쓰려면은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AX라는 표현이 되게 유행할 거고, DX랑 같은 거죠. 그리고 AX 사업이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기술 자체를 이해하고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요즘엔 유행이 좀 식었지만 한때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아요 라는 거를 전자책으로 묶어서 파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창작자만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수준 이상이 되면 모든 게 되게 당연해질 것 같거든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전에 누군가 3D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야,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뭐 역시 타사의 것이지만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3D로 게임을 만드는 거는 그냥 숨 쉬듯이 당연한 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떤 수준 이상의 무언가를 구현하는 건 다 쉬워질 거기 때문에 창작자의 본질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X는 변화가 맞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AI도 기술이니까, 그리고 기술의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창의력과 약간의 반항심을 항상 극복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AI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막 강제로 쓰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분명히 잘 쓰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거, 응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응원해주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라고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AI가 근데 다른 기술이랑 비슷하긴 해도 다른 거 하나 있긴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기술은 뭐 가위나 칼, 총처럼 이렇게 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쉽게 쏠 수 있는, 총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면은 AI는 좀 바주카포 같아요. 되게 무겁고 숙련되지 않았을 때는 휘둘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프롬프트를 치다 보면 자동차에 비둘기 날개가 붙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휘둘리기 쉬운데요. 결국에는 이걸 잘 쓰려면은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하고 각자가 하는 일이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남겨보게 됐습니다. 결국 AI는 도구고 이걸 쓰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창작자가 더 좋은 결과를 AI 기술로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